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내일 오후부터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12도 등 11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7도를,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앞바다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먼바다는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세계에 3대밖에 없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1000조 규모의 세계 신약 시장을 공략하는 프로젝트가 포항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바티스, 녹십자 등 국내외 유명 제약사와 연구기관이 신약 개발에 함께 나섭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달 전 준공된 포항 4세대 가속기를 이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협의체가 포항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텍과 막스프랑크 연구소, 녹십자, 제넥신, 신풍제약, 동아ST 등 26개 기관이 신약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고 세계적인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스위스 폴시러 연구소도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000조 분의 1초.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슈퍼 현미경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단백질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와 타미플루, 비아그라도 방사광 가속기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구조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약 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제넥신은 200억 원을 투자해 신약 개발 핵심 인프라인 경북신약개발지원센터를 2018년까지 포항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옛날 전자철강에서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맡게 됩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신산업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또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에서는 암과 당뇨병, C형 간염 등 포스텍이 집중 연구 중인 분야에 대한 신약 연구에 집중해 10년 안에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가속기 도시인 포항이 세계적인 제약 도시인 스위스 바젤을 모델로 삼아 1000조 원 규모인 세계 신약 시장 개척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공무원 출신이 가는 낙하산 인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문 경북도 의원에 따르면 도 출자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산하기관 30곳 가운데 43%인 13곳 대표가 퇴직 공무원으로 올해 초 38%보다 늘었습니다. 기관장이 아닌 임원이나 간부까지 더하면 산하기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한 퇴직 공무원은 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출저 출연한 기관은 모두 26곳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0곳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가운데 67%인 128개 학교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내년부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학교의 경우 도내 271개 학교 중 6%인 16개 학교가 1학년에 역사 교과목을 편성해 역시 내년부터 국정 교과서 수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라며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감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국정교과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경북교육청은 비정상적인 권력의 나팔수가 되지 말고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유해 야생동물을 많이 잡고 있는데도 농작물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한 야생동물은 지난 2013년 1,700여 마리에서 지난 2014년 18,000여 마리, 그리고 지난해는 3만여 마리로 늘어났는데도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끼친 피해는 2013년 4천여 건, 2014년 7천여 건, 그리고 지난해는 7,5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동물을 많이 잡고 있지만 야생동물 개체수가 워낙 많이 늘어 농작물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 우려가 높은 조류 포획을 비롯해 야생 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하고 각종 수렵도구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나온 야생 조류인 흰뺨 검둥오리 사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AI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이거나 경북도 내에서 AI가 발생하면 바로 모든 조류 사냥이 금지됩니다. 어제 저녁 8시 57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의 여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진 발생 건수는 모두 534회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문화동 대잠홀에서 정책기획단과 직원들의 우수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올 초부터 운영된 정책기획단은 6개 팀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드론 페스티벌 개최와 장애인을 위한 해수욕장 운영,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 설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들도 7개로 팀을 구성해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지만 최근 전국에서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에도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 5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은 주로 6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12월에도 평균 20여 건, 1, 2월에도 10여 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